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입니다. 정치 코너 종횡무진 이 코너를 맡은 이진곤입니다. 오늘 서성교 교수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9일로 임기 절반을 지났죠. 이제 10일부터 이제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는데 오늘 19일에 국민과의 대화 그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노영민 비서실장,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죠. 예.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간담회인지 기자회견인지 했는데 글쎄 모양은 아주 요란스럽게 했는데 내용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 교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 오늘 이걸 가지고 종횡무진 시간에 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다뤄볼 거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이따가는 그다음 이제 안보 문제 따로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지난 2년 반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무슨 전환의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크게 봤을 때는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만찬 회동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청와대 3명의 실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의 실무적인 총 책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과 기자 간담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약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 세 실장이 그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침소봉대한 그러니까 자화자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기자들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그랬겠죠. 뭐냐면 이 사람들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주 퍼포먼스형 참 아주 발군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양 갖추기 여기는 굉장히 한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말만 했는데 노영민 실장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크게 이제 3가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라든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포용적 복지를 확대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감한 벤처 창업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실은 정반대적인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년 반 동안 진행돼 왔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문재인 케어 또 청년 노인 수당을 올려주면서 포용적 복지 국가를 해 왔는데 이게 재원이 조금씩 고갈되고 뒷받침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퍼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못됐던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걸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정말 폭망한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말도 없고 대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노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포용적 성장으로의 그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 이 사람은 패러다임이란 말 참 쓰기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보편적 복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쓰겠다 이런데
같이 성장하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 지금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냥 내년 가면 이 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예. 도대체 이제까지 경제를 이렇게 말이죠. 계속 후퇴시키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시인을 안 하고 오히려 갈수록 잘 돼가고 있다. 아까 뭐 소주성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건 잘 돼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의 소득도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뭐 개선되고 어쩌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도 정말 자꾸 하면 이거 진실이 된다. 그렇게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그걸 소득주도 성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소득이 들어와야지 분배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2% 또 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이너스 성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 세금이 줄어들고 개인도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럼 이걸 나눠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들려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인데 이 공식을 외면하고 기존에 저축해 놓은 것을 다 나눠주고 복지를 통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역순환의 고리가 잘못됐던 게 2년 반 동안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서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에는 이런 경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한마디는 사실은 이게 임기 2년 반이라는 게 대전환의 시기가 아니고 등산으로 따지면은 2년 반은 산을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2년 반은 산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사실은 더 조심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국정 대전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약간 말포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안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말포장이라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 서 교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그게 같은 시간대가 아니고요. 예.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국정 견인력이라든지 이것이 한 3년쯤 되면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 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벌써 절반이 아니라 훨씬 한 3분의 2쯤은 지났다고 보는 게 옳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겸손하게 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것은 진지하게 요청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분들 거의 정신 차린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한번 이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일단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뭐냐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인상적이어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공약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취임사에서 이 약속이 어떻습니까? 지켜졌습니까? 예,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말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 그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실체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잘했다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의 인사를 보면은 전부 다 캠코더 인사를 썼습니다. 캠프 출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 다음에 코드가 맞는 인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편향된 인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한 사람이든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인재를 공정하게 발탁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노영민 실장도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동안의 2년 반 동안 인사를 보면 이거는 통합과 탕평 인사가 아니라 자기 진영 사람들만서는 왜곡된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열정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많은 국가 지도자들, 또 여당, 야당, 또 우리 제야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현재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방향성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거기 이제 덧보태자면 사실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이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촛불혁명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명으로서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혁명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 혁명의 결산이 제대로 됐다는 거지. 자기가 응당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인데 무슨 혁명 대통령이 투표자 41% 지지를 좀 득표해가지고 혁명 대통령이 됐다.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말이지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데서부터 자기는 그 대답하는 걸로서 시작하겠다는데 사실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세계 가봐도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인류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와서 물려줬고 우리 바로 앞 세대가 그 피땀 흘려서 만들어가지고 끼쳐줬더니 이게 나라냐 그러다 몇몇 사람이 불만스러워가지고 이게 나라냐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정말로 뭔가 변화를 시켜서 모르는데 변화된 게 지금 뭐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들 불만만 더 가득 찼지. 예,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요. 또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로 과거를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오히려 파괴만 있지 새로운 게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또 정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독선적인 독주적인 지나친 자만심을 갖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선배들과 또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좀 겸손하게 하반기 국정 운영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 대통령 청와대뿐 아니라 보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당으로 앞으로도 계속 자기들이 이 집권을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집권을 추구해 나가야 될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 세력들이라면 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대해서 이번에 그 반환점 도는 데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의 2년 반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석 대변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뭐 같은 맥락인데 그래놓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2년 반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것을 2년 반 전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제대로 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비 어천가나 부르고 이랬어야 어디 되겠습니까? 예? 예. 어제 뭐 대통령과 여야 그 5당 대표회담 또 청와대 새 실장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이게 국민들이 더 좌절하고 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국민이 느끼고 있는 그 현실 희노애락의 문제를 그대로 다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숫자에 그리고 또 고위관직에 앉아 있으면서 일반 국민 서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정치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말하자면 그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